출발 집어넣은 덕분에 유효율, 이 기본 개념이 이거죠. 그렇다면은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공분율은 주로 뭘 할 때? 연료를 뭐 할 때? 연소할 때. 그쵸? 유효율은 뭐예요? 물이 흡수한 거, 끓을 때 빨아들인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보일러의 전체적인 전격 출력이라고도 하고 용량이라고도 해요. 전격 출력은 뭐가 있어요? 난, 그, 배, 예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제 종합적으로 나올 거예요. 1차 필기 때는 그냥 바로 주어지는데 2차 실기 때는 따로따로 구해서 따로따로 집어넣어야 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해요. 좀 조건이 좀 어때 세부적으로 나눠지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 개념 출발은 집어넣은 것뿐에 흡수한 것이다. 좀 전에 빵 그림 생각하시면 돼요. 빵 10개 입으로 넣었더니 뭐예요? 뱃속에서 7개. 7개를 당장 알 수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해요? 집어넣은 것에서 똥 싼 거 빼보는 거예요. 즉 공급한 것에서 손실된 걸 빼보면은 나머지 부분이 빨아들인 거예요. 개념 이해되셨죠? 굳이 배를 갈라봐야지 압니다. 그러면은 이제 시험 못 봐요. 이제 그 뭔 소리냐면은 굴뚝 손실된 거 측정했어. 버너에서 연료 들어가면은 연료는 발열량이 다 있거든요. 연료량하고 발열량 해갖고 들어가면 연량 다 알아. 근데 얼마나 없으니 내가 어떻게 안다요? 보일러 갈라봐야죠. 그러면 이제 보일러 갈라봐야죠. 사람 배 가르듯이. 그러면은 효율 측정 평생 측정 못하죠. 자, 연료를 연소할 때는 이것도 열량, 이것도 열량이죠. 네. 위아래가 열량이에요. 자, 위아래가 열량이라는 것은 EXID가 아니에요. 위아래. 지금 위아래가 열량이면은 열량이니까 단위가 없어있죠. 단위 없어요. 그래서 곱하기 100을 안 하면은 그냥 숫자로 나와요. 0. 몇 이런 식으로 나와. 원래 100%짜리 넣었으니까 0. 몇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근데 여기다 곱하기 100을 하면은 100을 곱했기 때문에 뭐가 없어요? 퍼센트란 말이 붙는 거예요. 위아래도 여기도 열량, 여기도 열량이기 때문에 열이니까 단위 자체는 어쩐다?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원래 효율은 단위가 없는 숫자로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효율 및 열 정산에서 1 이하의 숫자를 뭐 0. 몇 이렇게 써놓으면은 차려 좀 전에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빵 10개 집어넣었더니 통 3개 쌌어. 뱃속에서 7개 없애서 소화하는 흡수율이 얼마냐? 0.7 이래도 되죠, 내기는. 근데 이러면은 좀 보기에 불편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알아듣기 효율이 얼마예요? 0.8 이러면은 뭐 왼쪽 오른쪽 이름 물어봐요. 시력인 줄 알고 그러면은 혼동이 되죠. 그래서 곱하기 100을 해서 퍼센트로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열정산에서도 효율은 퍼센트로 나타내는 거예요. 효율은 알겠죠? 따라서 곱하기 100을 해줘야 되는 거죠. 곱하기 100을 자, 지금 연료를 연소할 때 양기온이니까 기본식이 연료량 곱하기 뭐라고요? 발열량이라고요. 연료량 곱하기 발열량? 그럼 단위가 어떻게 되느냐? 연료량 제가 양 그랬죠. 양 무슨 양 그러면 kg 퍼 뭐요? 아워. kg 아워. 발열량은 굳이 뒤에까지 안 외워도 돼요. 발열량 구하라는 것은 저희 발열량 하나 나오는데 발열량은 굳이 이제 단위 정답이 열량이니까 알겠죠? 이걸 또 해석을 잘못해서 여기도 양 아니니까 발열량 이게 아니고 한꺼번에 발열량이에요. 발열량 열량이라면 열량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 그럼 양쪽 곱하면 킬로그램 위아래 떨어지죠. 약분이 된다는 거죠. 같은 거니까 킬로칼로리가 아웃 나와. 따라서 연료가 연소할 때 나오는 이 공급열은 단위가 어떻게 돼요? 킬로칼로리 퍼 아워예요. 좀 전에 유효열, 전격 출력도 킬로칼로리 퍼 아워였죠. 그렇죠? 이것도 킬로칼로리 퍼 아워, 밑에도 뭐예요? 단위가 킬로칼로리 퍼 아워. 위아래 단위가 같기 때문에 약분 쫙 되면은 없어져 버리고.
그래서 곱하기 때가 퍼센트 나온다는 거예요. 이제 요 개념은 아시겠죠? 자, 어떤 양이든 관계가 없어. 연료량이 시험 문제에서 경유로 나올 수도 있고 중유로 나올 수도 있고 석탄으로 나올 수도 있고 가스로도 나올 수가 있어요. 예, 따라서 불 때는 연료량이면 이렇게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고 연료량이 뭐예요? 연료량. 연료 종류마다 다 주어져요. 그냥 조건에서. 여러분이 구하는 건 아니에요. 연료량은 얼마 사용했습니다. 발열량이 얼마입니다. 주의할 점 하나 짚고 넘어갈까요? 연료량이 가격마다 사기치는 경우가 있어요. 하루 보일러를 가동했더니 이런 식으로 나와. 24시간이죠. 깜빡한 거예요. 하루를 했더니 그러면은 그것을 하루를 했더니 하루? 1시간인가 하루인가 이거 깜빡여서 시험 볼 때는 원래 그렇죠. 긴장을 하기 때문에 의도치 않은 실수, 나는 그렇게 실수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의도치 않은 실수가 생겨요. 긴장하면 우왕청심한 반틈 드시고 가세요. 약발이 너무 잘 받으신 분은 온전히 통째로 하나 이렇게 드시고 가면은 시험을 보러 가는 게 아니라 뭐라 조는 수가 있어. 너무나 심심이 편안해져서 잠을 자는 수가 있으니까 살짝 한 모금 그러면 긴장이 풀어져요. 약선전하는 거 아닙니다. 수업보다 말고 전장과 약장을 하다 그러지 말고. 자, 1시간 동안 꼭 만약에 뭐 24시간이면 하루면 24 나눠줘야 돼요. 24를 나눠줘야 돼. 그 주의하지 뭐. 자, 그 다음에 이제 유효열 부분입니다. 유효열 부분. 요건 이제 유효열 부분.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면 연료량을 구하시오. 그런 것도 있어요. 식 모양이 어떻게 되냐면 지금 자세히 써보면 효율을 연료량에 발열량을 곱해서 위에가 유효율로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유효율이라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이야기했으면 출력이 올라가도 되는 거예요. 전기 출력이 올라가도 되는 거예요. 근데 시험 문제에서 이걸 구하라. 이게 나오는 거예요. 연료량 구하라. 요 공식을 이용해서 구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할까?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자, 봅시다. 효율은 유효열 되도록 글자도 하나씩 생략하고 여러분들 볼펜도 많이 달아지니까 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게 나누기로 되어 있죠. 나누기로. 밑에 나누기 밑에가 되어 있잖아요. 연료량이 나누기로 들어가 있잖아요. 그쵸? 나누기로 되어 있으니까 왼쪽으로 옮기면 뭘로 옮겨져요? 곱하기로 옮겨져요. 그래서 1차로 한번 올려봐. 연료량 곱하기 무엇이다? 효율은 유효열 나누기 뭐가 있어 이제? 발열량 이렇게 돼 있죠. 왼쪽으로 넘어가 있죠. 근데 이제 효율이 시작되기가 없죠. 그래요 안 그래요? 지금 연료량 구하겠습니까? 네. 연료만 놔두고 다시 나머지를 싹 반대로 옮겨. 곱하기 효율이니까 반대쪽으로 옮겨 뭘로 옮겨져? 나누기로 옮겨지죠. 그러니까 요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요 분수 나누기 밑에 쪽으로 내려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식 모양이 이렇게 돼요. 연료는 유효열 이렇게 됩니다. 물론 계산기 누를 때는 뭐예요? 다 가로를 치는 거예요. 가로를 치는 거예요. 자, 그럼 원래 효율식하고 보면 비교해 보면은 이 효율하고 연료하고 위치가 서로 어때요? 위아래가 위치가 서로 바뀌면은 식이 똑같은 거예요. 이해되셨죠? 식 모양 잘 보셔야 돼. 식 모양. 이항정리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기본 개념은 양비온에서 출발한 건데 식이 변한 건 없어요. 다 양비온이에요. 먼저 양비온. 기본 개념 양비온. 요거 첫 번째고. 그 다음에 기본식 가지고 뭘 하고 있죠? 제가 찾고? 이항정리예요. 이항정리. 제가 이거 이야기했었죠. 다 곱하기로 돼 있고 막 이렇게 나누기, 곱하기 나누기만 돼 있으니까 더하기 빼기로 옮기는 건 없다고 그랬죠. 거의. 기억나시죠? 따라서 옮길 때 곱하기 아니면 나누기. 곱하기 돼 있던 것은 나누기로. 나누기 돼 있던 것은 뭘로? 곱하기로 이렇게 옮기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연료량 구하라. 이 문제도 신신잡게 나와요. 연료량 구하라가 뒷뒤에 보면 쭉 나와 있어요. 보일러 효율 관련해서 연료 소모량 구하라 해서 2-19페이지 쭉 나와 있고요. 52번부터 53, 54, 55, 56, 57, 58 계속해서 연료 소모량 59, 60, 61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네? 이게 연료량 또는 연료 소비량 같은 말이고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요것을 버너를 사용하는 경우는 버너 용량이라고 해요. 버너의 용량을 구하시오. 그러면은 연료의 사용량이에요. 버너를 표시할 때도 1시간 동안 몇 킬로그램의 연료를 분사해서 뗄 수 있다. 원칙적으로는 킬로그램 파워인데 이게 이제 나중에 간혹 가다가 리터로 고치라고 나와요. 그러면 킬로그램을 뭘로만 바꾸면 돼? 부피 리터로만 바꾸면 돼요. 곱하기 비체되게 해가지고 리터로만 바꾸면 돼요. 자, 그래서 버너 용량하고 연료량, 연료 소비량이 어쩐다 결국에는 같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뭔 용량으로 이렇게 갑자기 바꾸는 게 있어요. 가령 온수 보일러에서 난방을 하는데 온수가 순한데 온수 순한량, 온수 비열, 온수 온도차 그러면 난방도가 된다고 했죠. 기억나세요? 기억이 안 나도 상관없어요. 온수를 방바닥에 순환을 시켜서 방열기에 순환을 시켜서 난방을 할 때 구하는 난방도가 첫 번째는 온수 순환량, 온수 비열, 온수 온도차예요. 그때 온수 순환량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 온수 순환 펌프 용량, 즉 순환 펌프 용량이라고도 해요. 똑같이 마찬가지로 연료를 버너가 분사해줘야 하잖아요. 분사를 해줘야지 연료를 연소실에서 연소를 시키죠. 그러니까 연료량이란 말이 뭐예요? 버너 용량이다 이런 소리예요. 갑자기 버너 용량이 갑툭 튀어나오면 이게 뭐야? 안 배운 건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버너 용량이 연료 사용량이고 연료 사용량이 시간당 연료량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2단 19페이지 52번부터 해서 뒷장까지 쭉 나와 있는 연료를 사용하는 양 이거 구하는 관련된 문제들 문장 볼게요. 주관식 시험지를 받으면 물론 제일 앞장에 수험자 유의사항이 있어요. 수험자 유의사항. 근데 그 단점을 넘기면 시험 문제들 쭉 나와 있죠. 문제 나와 있고 점수 있고 답안지를 쓴 빈칸이 있고요. 또 문제 나와 있고 점수 있고 답안지 있는데 요거 3분의 1쯤에 해서 연습난 이렇게 돼 있어요. 밑에가 무슨 난이라고? 연습난. 여기에다는 아무리 낙서를 해도 채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다 연습을 해볼 수 있는 공간이죠. 공식적으로. 본인이 개인이 소지한 쪽지를 가지고 와서 연습장으로 사용한다. 그러면 부정행위로 돼서 3년간 응시 제한이 됩니다. 연습할 때 뭘 하냐면은 이런 계산 문제에 관련된 것들을 식을 써보는 거죠. 그리고 답안지 여기에는 계산 문제는 이렇게 동그라미가 2개가 돼 있어서 형태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뭐라냐면 계산 과정. 그리고 답.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계산 과정 이렇게 써져 있는데 계산 과정에는 뭘 쓰냐면 식을 쓰는 거예요. 식. 답에는 답을 쓰는 거예요. 이 식에는 단위가 없어도 돼요. 여기에는 단위가 없어도 인정을 해줘요. 쓰든지 안 쓰든지. 근데 답에는 반드시 뭐 쓰면은 이 단위를 써줘야 돼요. 단위를 써줘야 된다. 그리고 식은 도대체 뭘 말하느냐? 저기 나와 있는 연료량은 뭐 유효율 나누기 효율 곱하기 발열량 이게 식이 아니에요. 요건 개념이에요. 개념. 그러면 여기에다가 뭘 쓰냐? 숫자로 된 걸 쓰는 거예요. 이 식은 뭘로만 쓴다? 숫자로 최종적으로 된 것만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습란에다가 여기다 써보는 거죠. 연료량 그러면 효율에서 나왔다? 모르면 효율은 써보는 거죠. 유효율, 연료량 곱하기 발열량. 유연발 썼어요? 주윤발이 아니고 뭐예요? 유연발 썼단 말이죠. 연료량 구했다.
이렇게 서로 바꿔치기나 그러면 연료는 뭐예요? 이제 유효발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숫자를 하나씩 써보는 거예요. 문제 조건 뭐 얼마 여기다 효율이 얼마 관리 얼마 그러면 숫자가 나왔겠죠? 그 숫자만 식을 쓰는 거예요. 숫자만 식을 쓰고 여기다가 계산 결과를 1차적으로 쓰겠죠. 얼마 그래서 그거 얼마 이렇게 나왔겠죠? 이게 식이에요. 여러분. 여기다 단위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고 한글로 된 글자 이거 안 써도 돼요. 한글로 된 글자 쓸 필요 없습니다. 쓰면 안 돼요. 숫자로 된 식으로만 쓰고 계산기 눌러본 결과를 쓴다. 그리고 이제 계산 결과를 여기다 어떻게 쓰냐면은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써요. 그리고 여기에서 요로 답을 옮길 때는 소수점 셋째 자리를 셋 자리 반올림이에요. 반올림에서 어떻게 둘째 자리까지 알겠죠? 이렇게 써야 돼요. 이렇게 적어주는 게 원칙이고요. 만약에 소수점 셋째 자리 여기다가 해서 일단 반올림 해도 돼요. 써놓고 나서 옮겨 적어도 되고요. 아무튼 소수점 셋째 자리가 보여야 돼요. 만약에 계산기 누르는데 셋째 자리까지 안 나와. 정수로 딱 떨어져. 하면 정수까지 써주면 되고요. 첫째 자리까지 나왔다? 그럼 첫째 자리까지 써주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반올림 하다 그랬는데 반올림 하지 말고 반드시 무조건 올림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무조건 올림. 알겠죠? 셋째 자리 반올림이 아니라 첫째 자리 반올림이 아니라 무조건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정수형으로 써야 돼요. 정수형. 그냥 숫자로만. 정수형으로만 써주는 거예요. 이거 꼭 필요한 게 있는데, 이게 뭐냐? 어떤 것이 된다고? 방열비. 방열비 문제에서 쪽수를 구하라. 이럴 때 쪽수. 방열비 몇 쪽으로 할까? 요것은 소수점이 나오면은 0.3쪽, 0.5쪽 이런 거 없어요. 방열을 중간에 찢어가지고 설치를 못 하잖아요. 옆구리 터가지고. 김밥을 말하는데 누수김밥도 있으니까 얘가 적절치 않네. 아무튼 간에 방열기는 찢어가지고 설치를 못하기 때문에 무조건 첫째 자리에서 올려서 정수형으로만 써준다. 이거 이외에는 다 뭐예요? 방열림에서 둘째 자리까지 써주는 것이 원칙이다. 이게 주관식 문제지를 받으면은 첫 번째 장에 수험자 유의사항란에가 써져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읽어보라고 그래요. 수험자 유의사항을 읽어보라고 해요. 수험자 유의사항이 딱 한 줄 나와 있다고요. 그러면 각 문제마다 계산 문제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보면 절대 안 돼요. 계산 문제가 이런 단서가 없어요. 수험자 몇째 자리까지 쓰시오 이런 게 없거든요. 수험자 유의사항의 첫 번째 페이지가 있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이 과정들을 이렇게 막 주절주절 기본식 적어서 숫자 넣어가지고 막 정리된 식이 있을 거예요. 여기까지 나오기까지 다 연습문안에다가 써본 다음에 하는 거예요. 또 암기사항도 마찬가지야. 암기사항도 암기법이 중요한 경우는 앞에 한 글자씩 따가지고 외웠을 거예요. 그것을 여기다 바로 답안지에다 뒷다 쓰지 말고 여기다 쓰는 거예요. 연장에다 써가지고 자세히 해보는 거예요. 쭉 자기가 생각나는 대로 써보고 정리가 되면은 옮겼어요. 이래야지 주관식 점수가 잘 나와요. 무조건 뒷다 써놓고 아니 막 끄적끄적 요거 썼다가 요거 다 오답 처리예요. 답안지 쓸 때 알겠죠? 교정을 하려면 틀렸다 그러면 뭐예요? 분줄로 끊고 하는 거예요. 혹시나 내가 중간식 단답형을 쓰는데 뭔가 좀 잘못 쓴 것 같아. 교정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두 줄로 딱 끊고 그 위에다 쓴 거예요. 밑에다가 아니고 어디다가? 어디다가? 위에다가. 위에다가 쓰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 위쪽에 구분되게 애매하게 사이즈에다가 써가지고 막 구분이 안 되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자, 그런데 나머지 문제로서 이게 가장 중요한 흐름인데 이것만 잘 지키면 될 것 같아요. 52번 보겠습니다.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뭐 굳이 이거 뭐 필기 안 해도 요것은 요령을 좀 알고 계셔야 돼요. 52번 보면은 자, 이 계산 문제를 풀 때 1차 필기 때도 좀 설명한 적이 있을 거예요. 연습란에다가 이 다음과 같은 과정을 적는데 첫째, 1번 물음표 근방을 보시오. 물음표 근방을 보라. 계산 문제는 물음표 근방 보라는 이유는 뭘 보라는 거지? 무엇을 물어보는 거지. 알겠죠? 첫째는 무엇을 구하는지, 무엇, 어떤 개념을 구하는지, 무엇을 구하는지. 단위가 있나 없나는 나중에 봤는데요. 두 번째, 바로 이 무엇에 따른 뭐야? 기본 공식을 적는다. 이 무엇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 기본식을 적어. 기본식은 여러분 기본식은 세 가지밖에 없다고 했죠. 기본식은 뭐예요? 세 가지. 뭐예요? 열량은 압력은 유량은 열량에 관련된 것인지, 즉 부하, 효율, 출력 이런 것에 관련된 것인지, 압력 차이 이런 것에 관련된 것인지, 유량, 흘러가는 유량, 뭐 단면적 나왔다든지, 그렇게 되면은 이 세 가지 식 중에 하나밖에 안 되죠. 그래서 세 가지 식을 떠올리는 거예요. 그걸 적어. 기본 공식을 적어. 이항 정리하지 말아요. 알았죠? 세 번째, 구하는 것을 어때요? 뭘 해요? 이정이는 가수고요. 이항 정리. 여기까지 문제 조건 그때까지 안 봐. 뭘? 물음표 근방에 뭘 구하는지만 가지고 여기까지 작업을 하는 거예요. 네 번째, 뭐 하는 거야 이제? 문제 조건 확인. 문제 조건을 확인한다는 것은 무엇을 확인한다는 거야? 숫자 확인하는 건 숫자. 유의할 점은 확인할 때 기본 식에 있는 단위와 일치하는지 봐야 돼요. 가령 무슨 양 연료량 그랬는데 킬로그램 아우어 1시간으로 해야 되는데 하루 종일 연료를 뗐더니 이런 식으로 하루 종일로 나왔다면 24시간 나눠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숫자를 대입할 때 무엇을 봐야 돼? 단위가 일치하는지 단위 확인해야 돼. 예, 단위 확인. 문제 적용 확인하죠.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뭐 하냐면은 이것을 숫자로 된 식을 정리해. 예, 깔끔하게 정리. 알겠죠? 다시 써. 이렇게 긴 과정을 해야 됩니까? 해야 돼요. 이유가 뭘까? 불과 10문제 시험 보는데, 11문제 시험 보는데, 1시간 줘요. 1시간 동안 뭐 할 거예요? 네? 단답형은 쑥쑥 생각나는 대로 가로넣기 쓰고 나면은 5분, 10분 나걸려. 한 10분, 15분 다 써. 그러면 나머지 한 40분 동안에 3문제 푸는데 뭐 할 거예요? 응? 여러분 답안지 받으면은 주관식 푸는데 뭐 20분, 25분이면 더 이상 쓸 게 없어요. 나머지 놀아야 돼. 네, 그래서 이거 정리하는 거 차근차근. 공식 같은 문제는 깔끔하게 정리해. 그리고 나서 뭐 작업을 해? 계산기 작업해. 알겠죠? 계산기 작업해. 그리고 이제 6번 여기서부터 무엇을 답안지에 어쩐다? 옮긴다에 옮긴다. 1차 필기에서는 이거 필요 없죠. 계산기 확인해야죠. 가나다라 보면 되겠죠. 1, 2, 3, 4번 중에 1차하고 확인하면 되는데 2차 중간식에서는 답안지 깨끗하게 옮겨주는 거죠. 식하고 답하고 분리해서. 알겠죠? 이 과정이 하나 추가되는 거죠. 그래서 꼭 계산 문제는 이 과정을 거쳐서 습관을 들이세요. 습관을 들여. 예, 대부분 계산 문제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꼭 뭘 보냐면은 벌써 이거를 생각해. 나머지 1, 2, 3, 4를 생각하고 10부터 딥다 그냥 막 숫자부터 쓰려고 그러는데 이래서 어렵다고 그래요. 왜? 이항 정리까지 완전히 완료가 된 후에 바로 숫자를 넣어야 될 것을 떠올리려고 그러니까 어때요? 어렵다. 상황에 따라 다르잖아요. 이항 정리하는 위치가. 그렇죠? 그러면 식이 얼마나 많아지겠어요? 그렇게 하지 말고 기본 공식만 외우라. 이 세 가지밖에 없잖아요. 기본 관련이.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모양을 먼저 떠올려서 유출을 해서 자꾸 연습할 때도 그렇게 하세요.
그럼 여러분 실력이 늘어요. 기초 개념을 늘 복습을 하면서 넘어가야 돼요. 실력이 늘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52번 문제 보겠습니다. 물음표가 없는데요. 물음표 금방 보았는데 물음표가 없네요. 구하시오로 봐야지. 뭔 구하라, 뭔 구하시오. 구하라 그러니까 저는 가수 아닌데 와 구하라 가수인가요? 그거 말고 구하시오 되어 있으면 그걸 바라는 거예요. 연료 소비량 구하시오 그랬죠? 52번에 연료 소비량이니까 신고액 뭐예요? 연료량 들어간 거 불 때는 거네, 연량이네, 공급열이네. 그러니까 효율식을 떠올려야겠죠. 그쵸? 그래요 안 그래요? 효율을 유효열 유연발이다. 유연발 한 글자씩만 써도 알겠죠? 볼펜 아끼세요. 연습 안 했다면 이렇게 해도 돼. 연료량 구해라 했으니까 뭐요? 이렇게 위치 바꾸면 된다. 이항 정리하는 거죠. 이항 정리 이제 식 두 번째 거죠. 연을 효가 열로 넘어오죠. 효발이다. 유효발이다. 그리고 이제 뭘 확인하는 거야? 문제 조건의 숫자를 확인하시오. 보일러 출력이 출력이 뭐지? 유효율이 출력이죠? 유효율이 출력이죠? 그러니까 이거 얼마예요? 30만이죠? 숫자 써요. 30만이 거기 몇 개요? 5개? 그 다음에 이제 연료의 발열량이 만이다. 그러니까 발열량이다. 만 써요. 이렇게. 그 다음에 보일러 효율이 50%다. 효율 50 쓰면 안 돼요. 뭐예요? 숫자로. 50%는 퍼센트자 T로 숫자로 해야 돼. 0.5. 다 됐네. 요 식으로 쓰면 되죠. 따라서 식 모양은 정리하면 숫자만 정리하는 거죠. 30만 0.5 만 바로 쳐도 되고 안 쳐도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계산기 누르면 되죠. 네, 계산기 눌러오면 60 나와요. 60 여기까지만 적으면은 식 다 됐다. 계산 과정이다 적는 거예요. 그리고 답란에는 뭐예요? 딱 60 kg per hour 이렇게 답을 쓰는 거죠. 이게 계산 과정이고, 에? 알겠죠? 이게 뭐예요? 답이죠. 네. 이렇게 풀이가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됐죠? 네. 네, 단편적인 예를 이렇게 풀어본 거예요. 53번도 똑같아. 보일러 총 부하량이 14,500. 이 30만 단신에 14,500 올라가고요. 효율이 50%에서 이제 85% 났으니까 0.85. 그 다음에 발열량이 얼마? 1,500이니까 여기가 만 대신에 1,500. 그러면은 가스 사용량이 나오겠죠. 왜? 발열량이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이 아니고 킬로칼로리 퍼 입방미터죠. 그러니까 사용량이 입방미터로 나오는 거예요. 발열량 입방미터 단위로 발열량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객관식 풀 때는 지각을 하거나 결석을 하거나 수업을 빠져도 그냥 대충 하는 문제 건너뛰고 나면은 가나다라 중에 답이 뭐다 이렇게 답만 외워도 되는데 주관식 수업할 때는 어때요? 놓치면은 그 개념이 끝날 때까지 뒤죽박죽이죠 혼자. 그걸 잘 명심하세요. 복습을 꼭 하셔야 돼요. 평균상 복습 이렇게 하시고요. 54번 효율이 80%인 보일러 부하가 25,600kcal/h의 3시간의 연료 사용량 kcal/h를 구하시오. 연료 사용량 구하라고 했네요. 그러니까 여기 조건에 똑같이 30만 대신에 뭐예요? 부하가 유효율이에요. 출력이 유효율이고요. 알겠죠? 그러니까 25,600이 들어가고요. 효율 80%니까 0.5 대신에 0.8. 발열량 만 들어가는 거죠? 지금 숫자만 살짝 바꿨지 사실 다 뭐예요? 같은 문제. 55번도 같은 문제. 난방부하가 30만 kcal, 효율이 60%, 0.6, 발열량이 만. 그러니까 여기다 각각 30만, 0.6, 만. 숫자만 바꿔서 넣는 거죠? 지금 계속 문제가 같아요. 근데 숫자가 바뀌어 있다. 그러면 숫자 똑같이 안 나오면은 선생님 발표 이거 하나도 안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진짜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러면. 56번. 난방에 필요한 소요 열량 이렇게 길게 풀이를 했는데 난방에 필요한 열량이 뭐예요? 줄이면 난방 부하예요. 그리고 다른 것은 뭐 쓰는 것은 하나도 안 나왔는데 난방 부하가 즉 유효율이에요.
유효율이 2만이라는 소리고 열효율이 80%니까 숫자는 0.8, 발열량이 만이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뭐야? 여기가 2만, 0.8만. 숫자 바꿔서 계산기 누르면 2.5 나오겠죠? 주의할 점은 발열량이 킬로그램이 아니고 킬로칼로리/리터였기 때문에 연료 사용량도 그냥 리터로 나오는 거예요. 리터 파워. 발열량이 킬로칼로리/킬로그램이면 연료량도 킬로그램으로 나와요. 발열량이 킬로칼로리/입방미터이면 연료 사용량이 입방미터로 나와요. 그 단위 모양을 잘 주의 깊게 보시면 돼요. 전부 다 같은 문제. 57번도 똑같아. 발열량이 2만, 전격 출력이 2400, 효율이 85%. 예? 그러면 여기다 똑같이 30만에다 얼마? 2400 넣고 효율은 0.50%가 아니고 85%니까 0.85 넣고 발열량은 만 똑같죠. 계산기만 똑같이 계속 누르는 작업이 똑같아요. 그래서 답이 살짝살짝 바뀌는 거죠. 이해되셨죠? 58번은 이 문제를 그냥 식으로 구해보는 거예요. 식으로 어떻게 구하느냐? 그냥 기호만 써서 구하는 거죠. 자, 보일러의 부하, 보일러의 유효율을 이것은 어떻게 나왔냐? 원수 순환량, 원수를 순환을 시켜서 송수로 뜨거운 물 보내서 열을 발산을 하고 난방을 시키고 다시 보일러로 식어서 들어와요. 환수 온도로. 그렇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송수 보낼 때의 뜨거운 온도가 T2. 다시 방바닥에서 열 발산하고 보일러 본체로 들어온 것이 식어서 들어온 것이 환수 온도가 T1. 그렇게 되겠죠? 원수 순환량이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지금 난방 부하 설명을 하고 나서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난방 부하는 원수 순환량, 원수 비열, 원수 온도차 이렇게 구합니다. 알겠죠? 그렇게 해서 이것은 난방 부하 구할 때 다시 한번 되돌이를 해서 이렇게 풀어볼게요. 59번, 60번, 61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여기 나와 있는 유효열 또는 출력, 부하 바로 해가지고 그냥 효율, 발열량 이렇게 해서 연료량을 구하는 방법 간단하게 이렇게 문제를 풀어봤는데 상당히 많은 유형이 있어요. 또는 식 모양은 어때요? 기본 식은 똑같다. 52번만 이렇게 해석되는 게 아니고 57번까지 전부 다 어때요? 네? 똑같은 식을 쓰고 있어. 52번부터 몇 번까지? 57번까지 문제형이 전부 다 똑같아요. 거의 이 개념에 관련된 문제는 제가 몇 개 샘플로 한다고 했는데 식을 이렇게 적는 것은 한두 가지만 적을 거예요. 근데 계속 숫자만 약간 바꿔서 똑같은 식을 사용하고 똑같은 개념인데 이런 경우는 제가 다 쓰지 않을 거예요. 이해하셨죠? 샘플링으로 되는 문제, 대표적인 문제를 풀어주면은 나머지는 다 똑같다. 숫자만 바꿔치기 한다. 그렇게 알려주시고 계산기 누르는 순서도 어때요? 전부 다 똑같다. 계산기 누를 때는 밑에는 분수가 길게 늘어지면은 반드시 뭘 쳐야 된다? 네, 괄호를 이렇게 쳐서 계산기를 눌러줘야 돼요. 이해하셨죠?